김범용의 결혼 이야기. 김범용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7년 동안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 최근 안타까운 고백. 가수 김범용은 1959년 7월 8일 생으로 올해 나이 62세입니다. 벌써 환갑을 넘은 나이인데요. 김범용은 원래 미술에 소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학생 때 전국대회에 나가 상위권에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범용은 서양화에 관심을 두면서 충북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비싼 등록금 탓에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고 하네요. 실제로 김범용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에 주눅들어 살았다고 하는데요. 새벽이면 신문을 돌리고 밤이면 찹쌀떡을 팔며 공부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범용은 미술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범용은 군대에 다녀온 사이 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생겨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생계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음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범용은 1982년 연포가요제에서 보컬 듀오 빈수레로 활동했고 자작곡 인연으로 가요제 우수상을 수상하며 프로 가수가 되었는데요. 25세 때인 1985년 1집 바람을 통해서 솔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김범용의 대표곡으로는 님 떠나가네, 슬픔만 주고, 카페와 여인, 현암, 마지막 입맞춤, 아마 사랑 그 이름 하나로, 돈키호테 등이 있는데요. 김범용은 이 바람이라는 노래를 통해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인기 가수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조용필, 전영록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80년대 최고의 가수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범용은 KBS 가요톱 10에 출연해서 인기가수로 등극, 1985년 KB가요대상 신인가수상, 1986년 MBC와 KBS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김범용은 1989년까지 매년 앨범을 냈지만 그의 데뷔곡인 바람만큼 파격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김범용은 이후 잠시 영화배우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었는데요. 1985년에는 영화 졸업여행에서 이미숙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스캔들 기사가 주간지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범용은 그 당시 내가 술을 좋아했었는데 이미숙도 술을 잘 먹었다. 촬영 끝나고 나면 회식 자리에서 나와서 둘이서 포장마차를 돌아다니니까 그게 목격이 됐던 것 같다. 좋은 배우랑 훌륭한 사람이랑 스캔들 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용은 1990년 재미교포 크리스강과 결혼 후 펜실베니아로 떠나면서 무대를 등졌는데요. 이후 미국에서 뉴욕예술전문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고 7집 앨범을 준비해서 1992년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용은 이때 실패를 하게 되면서 가요계에서 반쯤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범용은 1992년은 박정훈, 김종서 등이 한창 발라드로 인기를 얻었을 때였어요. 저 역시 7집 음반을 발매했는데 별다른 반응을 얻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그때 서태지가 나왔어요. 그 이후 가요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내가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범용은 IMF 때 위기를 맞고 결국 가수 생활을 포기하고 제작자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김범용이 90년대 중반에 프로듀싱한 가수들이 바로 녹색지대와 진시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김범용은 노사연의 왜냐고 묻지 말아요, 한예진의 마지막 연인 등을 작곡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후 IMF가 터지면서 음반 시장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손대는 음반마다 흥행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결국 돈을 위해 한쪽에 밀어놓았던 기타를 둘러매고 라이브 업소를 찾아 나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봐도 목을 무리해서 썼으니 쉬는 것이 좋다라는 말뿐이었죠. 쉬기도 했고 한의원을 찾아서 침도 맞고 약도 지어 먹었고 반신욕, 건식, 생식 등 별별 방법을 다 써봐도 모조리 허사였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또 목 통증 때문에 주위에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죠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범용은 이후 단전 호흡을 통해 목을 치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범용은 이때의 난관을 극복하고 2003년 8집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빚이 많아 꾸준히 빚을 갚아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김범용은 2010년 또 한 번의 사업 실패로 큰 고비를 겪게 되는데요. 투자 실패로 45억 규모의 빚을 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한강에 뛰어들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에 빚 청산을 위해 밤업소와 행사 등 하루에 5개 이상의 스케줄을 밤낮 없이 소화하며 쉴 틈 없던 시절을 보낸 김범용은 지난 2018년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하네요. 김범용은 지난해 2019년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이와 같은 근황을 알렸는데요. 김범용은 또 이후 2020년 1월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시행사업을 맡아서 무려 45억 빚을 졌던 상황이다.
그 빚을 갚느라 6, 7년 방송을 못했다. 전 재산은 압류당했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됐다. 다행히 작년에 다 갚았다고 근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범용은 빚을 갚기 위해 지방 행사에 가서 사과 괴짝 위에서도 노래를 불렀던 상황이다. 처음엔 너무 비참해서 한강까지 가 나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때 제일 큰 힘이 되어준 게 아내였다. 아내가 나를 믿어줬던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김범용 부인과 결혼 스토리. 김범용은 지난 2018년 8월 2일 방송된 TV조선 인생 다큐 마하웨이에서 그동안 방송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의 부인 크리스강을 공개했었는데요. 당시 유학 중인 자녀를 키우느라 다시 합친 지 4년 정도 됐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김범용은 그동안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농담을 했는데요. 이어 김범용은 너무 같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가서 적절한 시기에 또 오면 다시 애틋하게 된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김범용은 부인 크리스강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해 미국 공연에 갔을 때 제 친구가 미국에 살았다. 친구 부인의 친구의 동생이었다. 부인을 소개해서 공연장에 오게 됐고 저에게 꽃다발을 줬고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88 서울 올림픽쯤 되어서 부인과 한국에 나왔다. 그때 서울에서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범용은 부인이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격려해주고 기다려줬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담대해지는 게 장점인 것 같다며 부인을 향한 고마움과 애정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범용 부인 크리스강은 내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더라. 그렇게 하면 극복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화답했습니다.